부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우철입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나우철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광주광역시청 내부의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연구 모임이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도 야외 스케이트장 DJ를 하면서 장애인 특허를 하나 냈고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 특허를 낸 다음에 그다음 서울시하고 대구시에 기증하고 우리 시에 있는 장애우들을 태워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19년도에 제가 강주광역시 시민 및 공직자 대상 모임, 연구 모임에서 제가 대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기록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강주시청 대회실에서 시민과 우리 공직자 620명을 앞에 두고 10분간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편리한 방향에 대해서 10분간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연구 모임하고 6명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특허 등록은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감사 자료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또 문서에 관련해서 직위를 하나 또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그 주어진 행정적 업무만 해도 좀 벅차실 텐데, 그러시면 또 공무원분들도 많고요. 물론 광역시 공무원들은 더 업무가 더 과중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연구 모임을 결성하게 되시고 이끌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저도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서 또 일반 시민이라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야외 스케이트장 디제를 하면서 장애인 스케이트 의자를 특허 등록한 계기가 돼서 또 2019년부터 저희가 이것 정도는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공무원 유관기관 공사, 공단, 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갖고 사업하는 기관 직원들은 굉장히 이게 업무하면서 내가 왜 감사에 대한 걸렸을까? 이거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데 저도 물론 이게 있죠.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항시 보면은 3년 동안 우리가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매뉴얼이 있지만은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첫 시작은 직원들이 편리하게끔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이 업무란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해야지 세금이 다른 데로 쓰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저 이제 광역시지만 자치구나 또 유관기관 또 더욱더 도까지 가면은 좀 더 우리 또 요즘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자나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편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에게 이제 감사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감사 자료란 것은 공표를 합니다. 공지를. 감사원, 그다음에 국토부, 행안부, 전국광역시, 우리 강주광역시에서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PDF 파일로 공고를 하거든요. 왜 PDF 파일로 공고를 하냐? 한글 파일로 있을 때 이것을 잘못 유용해서 쓰지 않을까 해서 우리 PDF 파일로 공고를 하는데 이게 PDF 파일로 공고를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알아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마음이고. 근데 PDF 파일로 하면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관공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것. 우리가 다들 위에서 시킨 거 매뉴얼 만들어라니까 이거 매뉴얼 만드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접근한 게, 아, 감사 자료를 활용하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감사 자료가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연구 모임에서 발전시켜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한 1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이것도 한번 특허로 한번 가봐서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자. 그리고 거의 한 1년 동안은 카이스트 교수도 만나고 코로나 시기인데 저희가 카이스트 교수도 전화해서 이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못 오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이라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동안 그분한테 교수한테
통화하고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사인하고 판교 여러 군데 AI 전문가들은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은 1년 동안 출장 및 휴가 및 여러 가지를 내서 이분들을 많이 우리 팀하고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연구 개발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주말과 그다음에 점심시간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각자 파트가 틀립니다. 다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녁에도 유튜브 보면서 인공지능 관련 유튜브도 보면서 계속 톡으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열정을 좀 많이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인공지능은 너무 좀 빠르지 않나 하겠지만은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2021년도에 테스트 마이닝 기반의 감사 자료 분석 시스템이란 것을 특허를 냈고 특허청에서도 인공지능 융합과가 심사과가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음. 그러면 현재까지 혹시 도입된 곳은 있습니까? 아직 도입된 곳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문서직인 날인 시스템을 특허를 등록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인사혁신처장님한테 메일로 이것을 해주라. 우리 강주시에서는 행정 시스템이 원나라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좀 해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훌륭한 생각이지만은 이게 아직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 인사혁신처의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행정안전부 혁신 정책관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비싸지는 않아요. 금액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해서 솔루션만 도입하면 되거든요. 작년에 낸 문서24 특허는 문서 등록 특허는 우리가 이거 잠깐 이야기도 될까요? 네네. 네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TV 보면은 일론 머스크부터 화성에서 살자, 달나라 가서 살자, 많은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습니까? 또 차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거의 80% 90%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자율주행이란 것은 누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묻냐에 따라서 지금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딱 한 가지 아직도 시장님 직인을 선수 직인으로 찍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방송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을 거라 봅니다. 이게 왜 시민이 자기가 그 기관에 했던 것을 자기가 했던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인을 받아옵니다. 그걸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든요. 그것을 받으러 오면은 우리가 한글 파일에서 우리 관공서나 유관기관은 다 직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직인.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출할 파일은 엑셀이나 PDF 파일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직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걸 숙달한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단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실적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알았다 하고 총무과 직인 찍은 곳에 전자문서로 직인 날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이것을 허락합니다. 찍으러 오세요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시민에게 담당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오세요 하면 이분이 종이 파일을 갖고 옵니다. 이걸 들고 올라가서 직인을 찍고 이분 다시 돌려보내주거든요. 그럼 직인이란 것은 위조가 가능하고 변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민원인은 여기 시에 직인을 맡으러 올 때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또 공무원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한 것은 지식재산 특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은 전국적인 시스템 행정안전부의 문서24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역서 솔루션만 도입하면 직인 수동이동 솔루션만 도입해서 민원인이 문서24에 등록을 합니다. 그 문서24에서 강주나 목포나 전남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그 담당자에게 문서가 갑니다. 그럼 그 문서가 오면은 이 솔루션에 의해서 직인을 찍어주고 문서24의 수신처에 보내면 됩니다. 그럼 수신처가 문서24로 다시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시에 방문하지 않고 구에 방문하지 않고 이게 문서24에 들어가서 또 이게 이 관할 시장의 직인지 아닌지 시리얼 넘버나 QR 코드를 옆에 붙여줍니다. 그럼 이것만 보여주면은 시민은 1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단 5분만 시간을 내면은 이걸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직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업해서 문서24에 솔루션을 개발해서 등록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모두 편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분들은 일단 민원인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민원인 분은 본인이 직접 시에 전화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한테 또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편리한 시스템으로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모든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은행에 가더라도 지금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도 받는 시대인데 또 직접 현장에 와서 직인까지 받고 간다는 것은 우리 공공 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작은 것부터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미래 사회가 공무원들도 신임을 하고 시민도 편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혹시 기관장 문서 날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라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민원인이 거기서 이제 기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직인도 있고 구청장 직인도 있고 공공기관 직인도 있는데 본인이 여기 와서 뭘 행위를 했다. 한마디로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이분들이 이런 실적을 갖고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될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 서류들은 좀 더 시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도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루 이틀 걸리고 또 직접 찾아와야 되지만은 문서24는 전국에 있는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강주만의 것이 아니라 강주 시민들이 편리한 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연구 모임을 통해서 뭐 특허 출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외로 전국 최초로 민관, 군경, 통합 드론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보면은 작은 것부터 저는 시작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보면 안티드론, 안티드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제는 드론이 작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장난감이 아닌 현실의 무기가 되고 실생활에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꼭 안티드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드론으로 안 보이는 CCTV는 우리 도로에 있는 땅에 있는 CCTV입니다. 드론은 하늘에 있는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론을 갖고 강주의 재난, 재해, 그리고 비상시 우리가 유용하게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 드론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지금은 회계과에 근무하지만은 또 작년, 재작년에는 2년 전하고 작년에는 안전정책관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제 업무가 유관기관 실무자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통방협의회라고 해서 31사, 경찰청, 소방, 뭐 국정원 그리고 여러 일촌투 비행단 여러 기관을 소집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우리 계장님과 그때 모셨던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과연 이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 소방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 그리고 민간에서 활용한 드론을 다 모아서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또 안전정책관실이니까 재난의 컨트롤 타워,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소방, 군, 민간 다 따로 놀다 보면은 이게 제때 골든타임을 늦어질 거라 생각해서 저희는 이 TF팀을 한번 가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회의를 소집을 했죠. 그렇지만 역시나 군, 경찰, 소방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보안 관계,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실은 다들 기간만에 본인들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동해에 산불 나왔든지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민간이 결국은 다 투입돼서 같이 협업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해, 재난, 비상시에는 누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모두가 먼저 가서 생명과 재산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각 기관마다 자기만의 개성들이 있고 보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뭐 안 되는 쪽으로 갔었지만은 계속된 협업 정신과 제가 설득을 해서 4차 회의 때 이게 양방향은 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양방향은 보안 관계에도 자기의 내부의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방향으로 협업을 해서 2021년 10월 17일 날 전체 7개 기관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협약식이 어떻게 보면은 MOU나 외국 간의 협약식도 다들 종이 한 장으로 사진 찍고 마는데,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또 작은 예산이지만 5,200만 원의 4개 기관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드론 운영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인건비만 해도 5천만 원, 그 다음에 드론 한 대당 국산만 하면은 2천만 원, 그리고 시스템 운영비, 그 다음 장비 운영비 1년에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민관, 군경, 드론 영업 영상을 통합해서 그 자료만 갖고 오기 때문에 강주시에서는 1년 동안 예산 1원도 들이지 않고 우리 강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발대식을 통해서 민간 드론 자산이 또 굉장히 또 소중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긍심과 고치심을 해서 2022년도 3월 달에 23명의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5개 자치구에 4명씩 배정이 돼서, 이분들 어떻게 하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만약에 저희가 단톡방에서 여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바로 5분 대기조죠. 그래서 이분이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바로 쏴줍니다. 그 우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작년에 또 한 애가 봉선동에 장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동구 학동 사건 났을 때처럼 재개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담벼락이 좀 기울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이분들이 공중에서 촬영을 해줘서 저희 실장님하고 그 당시에 모든 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에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만약 현장에 나가게 될 때는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가서 보고하고 골든타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있는 CCTV로 이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여기서 재난을 타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협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드론법상 우리 제한 높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에 또 드론을 일전투 비행단이나 공군 전투 비행단이나 군에나 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협약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선 조치 후 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나야 되지만, 재난이 안 나야 되지만 혹시나도 또 모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2025년도에도 물질 연습 때 같이 합동 훈련하였고, 대테러 훈련이나 또 양궁 월드컵 훈련 때도 참가해서 같이 지금 훈련하고, 올해도 여러 훈련에 참가해서 역량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음, 현재 연구 모임을 통해서 고안된 기술과 시스템들이 이제 특허 등록을 하는 성과도 냈고, 그리고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를 알리는데 또 일조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혹시 이 성과를 내기 전과 뭐 내고 나서 이렇게 혹시 내부 시선의 변화도 좀 있습니까? 연구 모임을 보는? 네, 그렇죠. 처음에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대회실에서 시민과 공직자 620명 분한테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좀 뒷담화시기로 좀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분이 뭔 인공지능을 아냐. 다들 모르는데. 그리고 너무 앞서가지 않냐. 자기가 튀려고 하지 않냐. 하지만 저희가 특허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시선이 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한 번뿐이 아니고 연속 2년 연속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충청북도 또 논산 여러 군데 인천
네 개 지자체에서 빨리 시스템이 개발돼서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저도 이런 거 사명감을 갖고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계속 두드려다 보면은 비록 6급 주무관이 편지 쓰고 하면은 이분들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편리하다면은 저 혼자 이 정도 욕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23년도에도 두드릴 생각입니다. 어, 주무관님께서는 적극 행정을 늘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공무원들한테 철밥통이다, 안일 유의하다, 연금을 갖고 사니까 편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공직 사회가 많이 변하고 또 MZ 세대들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너무 좀 현실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공무원이 돼서 시민 여러분과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 변화를 한번 주고 싶어요. 저는 시민들에게 일을 잘하는 사람, 일도 잘하지만은 다른 업무도 잘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강사에 위촉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있고 또 후배들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한 번 공직사회에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월급이 적고 연금이 불안하다 보니까 후배님들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화벨만 많이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공직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에이스가 한번 돼보자. 그리고 시민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편리한 것을 아이디어도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조금만 우리가 작은 시선의 눈으로 돌아볼 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극 행정이란 것은 저는 혁신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그만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편리하고 또 직장 생활이 더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월요병 이야기하는데 저는 실은 월요병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들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직장 내에서 조금만 더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업무를 또 맞이하면은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2038년 광주 대구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 홍보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일도 있다면서요? 네네. 이번에 보통 보면요.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롯데타워 수직 마라톤 대회라고 있습니다. 123층을 뛰어서 올라가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어떻게 저기를 5층도 올라가기 힘든 데를 하냐. 하지만 2019년도에도 제가 우리 직원들을 또 포탈에서 행정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20명이 올라가서 수영 선수권 대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리아 다이르를 제가 인형을 또 가져가서 직원들이 직접 인형을 쓰고 홍보하고 영어로 된 팜플렛, 한글로 된 팜플렛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는데 올해도 좀 뭘 하나 좀 시에 대한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같이 재밌게 하면서. 그래서 올해도 4월 달에 열린다 하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또 등에나 유니폼에나 이거 홍보 문안을 줬고 플랜카드도 가져가서 또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음. 그 혹시 연구 모임 참여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면면을 좀 알고 싶어서. 네네네. 우리 지금은 이제 중견반 교육을 6개월 동안 갔는데요. 총무과에 계신 박혜진 연구사님,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 박요한 주무관님, 그리고 정책관리실에 강성용 주무관님,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실에 근무하신 정훈 주무관님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 계신 최혜송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음. 그 연구 모임 혹시 증원 계획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직급이 너무 높은 사람이 오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은 또 선장이 많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또 말이 많아지고 지금으로서 같이 지금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좀 더 편리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좀 연구 모임을 해갈 계획입니다. 음.
네, 이제 주무관님과 그리고 연구 모임의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많은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특허가 됐으니까, 지식이 개발됐으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원나라나 문서24의 솔루션을 세워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더 좀 편리하고, 우리 후배님들과 동료분들, 그리고 유관기관 직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더욱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나. 특히 지금은 저희가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기성 세대들하고의 대화는 솔직히 말해서 점점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업무의 공백이 좀 있을 거로 보고, 공직자는 또 6개월 이내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계속 순환보직을 합니다. 순환보직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없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좀 느슨해졌을 때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업무를 대민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발되고 이게 보급되고 해야 많은 직원들이 좀 편리한 세상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 모임은 앞으로도 시민과 우리 공직자 모두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음,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AI 기반으로 뭐 텍스트 마이닝 기술과 뭐 공공기술, 공공기관 문서 직인 날인 확인 시스템 등도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안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광주에서 고안된 이런 그 특허 출원까지 된 이런 기술들로 전국화를 실현시켜서 결국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 그 말씀이시겠습니까? 네네네. 일단 강주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강주 행정 홈페이지나 이런 데 쓰면은 전국 단위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낸 게, 문서24하고 원나라 시스템에 이걸 도입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쓰지 않을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화를 위해서는 결국 문서24 도입이 뭐 선제돼야겠네요. 문서24 홈페이지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서24에서 조그만 직인 할인 솔루션만 들어가지고 그걸 진위 여부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나 시리얼 넘버만 넣어주면 붙여주면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혹시 중관님 정년까지는 몇 년 남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한 9년 남았습니다. 9년 동안 어느 정도 특허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별한 것은 제가 욕심을 낸다고 한 게 아니고 더욱더 실생활에서 좀 편리함이 있다면은 계속 노력해 볼 거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볼 수 있고 짧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좀 쉬지 않고 달려볼 생각입니다. 왜? 노는 것은 퇴직하고 놀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께서 아주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관님. 네, 감사합니다.